안녕하세요. 뼈있는 아무말 대잔치 뼈아대 고용선 작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명저 파헤치기 시간인데요. 오늘은 새로운 책을 할 생각입니다. 바로 이 책입니다.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건 조금 제가 평균의 종말은 좀 오래 할 줄 알았는데 또 살펴보니까 저희가 했던 얘기가 워낙 많고 그래가지고 그거는 아마 한 3회 2회 분량인가요? 3회 분량이 끝나는 것 같고 이 책은 좀 오래 할 것 같기도 합니다. 워낙 우리가 기존에 제가 이야기하지 않았던 내용들도 많고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 책인데, 이 책의 제목은 아픔이 길이 되려면입니다. 김승섭 교수님이 쓰신 책인데요. 이 책은 2017년에 나온 책이고요. 나온 이후에 웬만한 출판 사항은 다 휩쓸었습니다. 뭐 언론이 한 거, 뭐 무슨 협회에서 한 거, 뭐 등등을 뭐 해서 뭐 상만 뭐 수십 개 탔던 것 같아요, 이 책.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논피션 관련해서, 픽션은 잘 모르니까 논피션 관련해서 국내의 뭐 상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닥 권위 있는 상이 아예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상 좀 받았던 책이 별로인 경우도 많고 더 훌륭한 책도 많고 그 책을 다 안 읽어보고 선정하나 그런 경우도 간혹 있어서 무슨 상 받았다고, 특히 뭐 언론에서 주는 상 있잖아요. 뭐 별로 진짜 신뢰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외국 같은 좀 달라요.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언론이 주는 상이나 관련된 상은 정말로 괜찮습니다. 하나 국내에는 별로 그닥 신뢰하지 않고요. 저희가 꿈 중에 하나가 이렇게 좀 권위 있는 그 출판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해서 저희가 어떤 시스템적으로도 누구나 다 신뢰할 수 있는 그 정도를 만들 생각이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이 책도 별로 기대를 안 했어요. 진짜 기대 별로 안 했는데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아주 훌륭한 책이고요. 제가 밑줄을 얼마나 많이 기록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10점 만점에 9.5점. 이제 10점 만점에 9점인데 저는 국내 저자가 이렇게 책을 잘 쓰면 가산점을 무조건 줍니다. 이분이 뭐 이번에 처음,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처음 책일 거예요. 그래서 전문 작가가 아니어서 뭐 그야말로 뭐 S급 작가들이 쓰는 어떤 뭐랄까 책의 어떤 좀 흥미로운 구조와 그건 아니다 할지라도 뭐 그런 걸 저런 거 다 벗어나서도 아주 훌륭한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9.5점 거의 강추, 명제에 속한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 저자 분을 소개시켜 드리면 스펙이 좀 화려합니다. 연대 의대를 졸업하시고 서울대에서 보건대학을 석사학위 받으시고 하버드대에서 보건대학 박사학위 받으셨어요. 그리고 지금 고려대학교에서 대학원 보건과학과 부교수로 지금 계시고, 그리고 2016년에는 고려대학교 최우수 강의상인 석탁 강의상을 이제 수상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뭐 이분의 뭐 이런 스펙보다, 워낙 책 쓰신 분의 스펙 좋으신 분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스펙보다는 이분이 참 이 시대에 필요한 참 지식인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의 지식을 어떤 학문적 성과에서 멈추지 않고 실제 이 사회를 좀 더 이롭게 만드는데, 특히나 이분은 사회적 약자가 우리 사회적 약자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이해를 하고 그 약자가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의 어떤 제도적으로 또 사회의 어떤 관점 안에서 또 사회의 가치관 안에서 예전보다 더 건강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말 진실되게 진심으로 다가서는 그런 마음이 있는, 좀 드문 것 같아요, 이런 분. 그냥 책만 읽어도 이분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져요. 예. 그러니까 그 어떤 학자로서의 갖고 있는 그 날카로운 이성과 인간을 바라보는 따뜻한 그 감성이 이 책에 아주 녹여져 있는 아주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정말 나중에 돈 많이 벌면 이분들이 정말 더 편하게 또 퀄리티 있는 연구를 하실 수 있도록 돈 많이 대주고 싶어요. 그 정도의 마음을 들 정도로 이분 자체가 대단하신 분, 개인적으로 되게 존경스럽고 훌륭하신 분이었는데, 이거 부제가 뭐냐면 정의로운 건강을 찾아 질병의 사회적 책임을 묻다예요. 그렇죠. 우리가 우리 건강을 생각할 때
우리 건강은 기본적으로 개인의 어떤 생활 습관과 개인의 어떤 행동이나 마음가짐의 그러니까 원인이 개인한테 있다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회에 살고 있고 내가 어떤 조직에 있고 어떤 제도화에 있으며 내가 어떤 위치에 있냐에 따라서 그러한 상황들이 우리 몸에 영향을 미쳐요. 우리 건강에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내가 사회적 약자로 있을 경우에 혹은 사회적 폭력을 지속적으로 받았을 경우에 우리가 의식했든 의식하지 않았든 간에 우리 건강, 우리 몸은 매우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사회적 폭력이 매우 불합리하고 잘못됐고 라고 한다면 우리 고쳐야 되잖아요. 근데 고치려면은 실상이 어느 정도까지인지 알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 갖고 이 사회의 어떤 제도와 그런 사회적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또 거기에 맞는 제도의 개선과 또 우리 사회 인식의 개선이 일어나서 이런 사회적 폭력도 줄어들 뿐만 아니라 사회적 폭력을 어느 정도 폭력의 영향력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우리가 그 어떤 솔루션들을 제공할 수가 있는 건데 그러한 솔루션을 제공하기 전에까지 나아갈 때 이런 훌륭한 책이 좋은 역할을 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책을 많이 읽잖아요. 책을 많이 읽는데 안타까운 게 제가 뭐 이제 학자가 아니다 보니까 저한테는 능력 부족인 거고 안타까운 게 정말 좋은 연구들이 외국 사례가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이 국내 사례가 되게 많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 책은 이분 자체가 학자다 보니까 국내 특히나 우리가 민감할 수 있고 또 뭐랄까 가장 최신의 알고 싶어하는 그러한 연구들을 되게 많이 하시고 그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사회의 어떤 그 잘못된 면이나 또 우리가 어떻게 그 어떤 상황들을 인식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책입니다. 관점은 아픔, 그 다음에 이제 몸. 이렇게 몸은 정직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신승리도 중요해요. 그렇죠? 우리가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극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상황이 바뀌지가 않으면 정신승리로만은 이게 극복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정신승리를 했을 경우 그 순간에는 이겨낼 수 있긴 한데 이 몸은 그거를 다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그게 훅 하고 옵니다. 건강 악화로. 근데 그것이 어떤 사회적인 어떤 제도 안에서 눈에 확 보이지 않는 형태로 다가오게 된다면 자신도 모르게 나는 괜찮다고 싶었는데 갑자기 몸이 아파버리는 질병이 찾아오는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질병의 사회적 원인을 특히 국내로 해외가 아니라 국내로 사회적 원인을 파헤치는 그런 책인데 여기 보면은 일반적인 뭐 학교에서의 어떤 폭력, 직장에서의 차별, 실직이 주는 어떤 몸의 악화, 재난 있죠, 재난. 우리가 여러 가지 재난을 받았잖아요. 그 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 재난을 당한 가족들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그것도 그 재난이 우리 사회에 어떻게 사람들 영향을 주는가? 소방 공무원분들 맨날 그런 이제 그야말로 재난과 사투를 벌이고 계시는 분들이잖아요. 소방 공무원분들이 그분들은 그 일을 감당하면서 어떠한 몸에 어떠한 영향을 받고 있는가? 뭐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이 있었죠. 그런 것들이 어떻게 파헤치는가 등등 좀 예민하지만 민감하지만 우리 좀 알 필요가 있는 그런 내용들을 구구절절 담은 그런 책입니다. 앞으로 이 책을 이제 하나하나 여러분과 나눠보고 싶은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생각인데요. 여러분이 이런 책을 좀 많이 읽으십니다. 우리가 지금 뼈에 대해서는 워낙 그 자기계발 쪽이 많잖아요. 그렇죠? 자기계발 저희 완공도 그렇고 물론 일치는 좀 다릅니다. 일치는 좀 다른 관점이긴 한데 완공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스스로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많은 건데 저희가 그런 얘기를 주로 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환경이나 제도나 사회가
전혀 영향을 못 미치기 때문에 그런 얘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우 지대하게 영향을 미쳐요. 지대하게 영향을 미치는데, 그런데 그거는 생각보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 너무 많은 것이죠. 이 사회가 지금 부조리한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 바꿀 수 없잖아요. 맞죠? 때문에 지금 당장 필요한 내 자신을 바꾸는 거에 초점을 맞춰 이야기하는 것 뿐이지, 우리는 지속적으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을 인지를 해야 되고 세상을 바꾸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스템적 사고거든요. 근데 이런 시스템적 사고를 해야 리더가 될 수 있고요.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있죠. 어설픈 리더, 잘못된 리더는 이렇게 시스템 사고를 못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비즈니스도 잘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는 나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 이 세상이 돌아가는 상황이 어떤 건지도 인지를 해야 되고, 많은 대중이 어떻게 반응한 것도 이해를 해야 되고, 내가 회사를 운영한다는 것은 내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기 때문에 이 조직의 시스템과 문화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일치월장의 5가지 중요한 사고법 중에 하나가 시스템적 사고였잖아요. 시스템적 사고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책도 나중에 해드릴 거거든요. 조던 피터슨 책의 12가지 인재 법칙 정말 좋은 책이고요. 12가지 법칙 저는 다 공감하고 다 추천하고, 이 책도 매우 훌륭한 책입니다. 개인에게는 최고의 책이에요. 그럼 제가 이제 아마 이 책을 소개해 드릴 때 제목을 이렇게 할 거예요. 개인에겐 최고의 책, 리더에겐 위험한 책이라고 할 겁니다. 왜냐면 이분이 워낙 글을 이제 이렇게 이분은 학자이기도 하지만 가끔 보면은 교주 같아, 교주. 근데 이분이 내는 결론은 되게 훌륭한데 그 과정 속에서 리더가 조금, 개인은 상관없습니다. 근데 리더의 입장에서 조금 이렇게 이건 너무 과하지 않나 하는 게 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카드 게임을 하는데 패가 항상 불리하게 나온다면 그 게임은 조작의 가능성이 크다. 인생이라는 게임이 항상 불리하게 돌아간다면 나도 모르게 스스로 게임을 조작하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 라는 거예요. 이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맞아요. 이분이 이제 우리가 내면에 계속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려고 이 얘기를 한 건데, 맞아, 우리가 내면적인 부정적인 얘기만 하면 안 되죠. 근데 이 문장은 오해의 소지가 매우 많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 책 할 때 알려드릴 텐데, 여러분의 인생에 불행이 계속된다고 해서 다 여러분의 탓이라고 말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런 얘기 나와요. 세상을 탓하기 전에 방부터 정리하라. 이게 개인한테 너무나 훌륭한 조언이에요. 진짜 그래요. 그러나 때로는 세상을 탓하기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런 훌륭한 책도 읽어봐야 되지만, 이런 훌륭한 책도 읽어봐야 됩니다. 같이 읽어봐야 돼요. 맥락적 사고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공부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생각해 봅시다. 교육부 장관이라 해봅시다. 더 직접적으로 교육부 장관이 자기 조카한테 공부에 대해서 얘기할 때랑 공개석상에서 얘기할 때는 다른 거죠. 왜 그렇죠? 걔는 조카 들어보니까 일단 열심히 하지 않았어. 대부분 공부 못한 이유가 열심히 안 한 것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야, 열심히 해 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교육부 장관이 앞에 공개석상에서 노력 드립치면 어떻게 되죠? 열심히 합시다. 안 맞죠. 교육부 장관은 그때는 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되죠. 왜냐면 제도적으로 공부를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특히 사회적 약자일수록 그렇습니다. 그 환경 자체가 이 친구가 열심히 하지 못하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하게 평등한 삶을 살지 않아요. 자본주의는 평등하지 않아요. 물론 그 평등하지 않는 것 때문에 성장하는 것도 있지만, 평등하지 않다는 건 당연히 인지를 해야죠. 근데 거기 놓고 모든 사람이 노력하면 될 수 있다 말한 거면 맥락이 맞지 않죠. 그러나 조카한테는 어떻게 해줘? 너 이 악물고 열심히 해라. 그게 맞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책도, 우리가 특히 여기 뼈아대에서는 여기 이거에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께서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극복합니다. 열심히 하기 위해 전략은 이겁니다.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나 시스템적 사고, 이 세계가,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특히 리더가 되실 분들이나 리더일수록 제도와 사회와 이 환경이 개인들한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적 폭력이, 또 사회적 재난이 우리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우리 몸에, 우리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특히 사회적 약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얼마 전에 페이북에서 썼는데, 성숙하다는 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로 알 수 있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존재의 성숙도는 약자를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개인이든 기업이든 국가든 상관없어요. 어떠한 존재든 간에 성숙한 사람일수록 약자에 대한 시선이 다릅니다. 내가 이렇게 뭐가 있기 때문에 갑질을 한다? 혹은 그런 약자들을 무시한다? 성숙하다고 말하기 힘들죠. 그래서 성숙한 개인일수록, 성숙한 조직일수록, 성숙한 기업일수록, 성숙한 국가일수록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보호하고 하는 것이 성숙하다고 말할 수 있겠죠. 이거는 여러분의 성숙으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어떤 팀과 우리 나라가 성숙으로 이끄는데 아주 중요한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책 한번 다 읽어보시고 제가 이제 하나하나마다 좀 이야기 나눠보고 싶어 하는 것들 한번 여러분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